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 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8월 24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진핑 주석이 조기 방안에 합의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보고요. 혈장 치료제가 FDA에서 긴급 승인이 됐습니다. 요 배경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외국인은 수급이 한결같아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주말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미증시는 지금 옆으로 그냥 누워있다, 횡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위로 올라가도 그만, 아래로 내려가도 그만입니다. 27,000포인트 부근 지지선 있고 바로 위에 21선, 만약에 이탈해도 61선 있으니 크게 걱정이 없다. 아래로 내려갔다 바운딩 나와도 상관이 없고 28,500 요 구간을 돌파 시도 나와도 상관없다. 돌파하게 되면 이제 3만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미국은 나쁠 게 없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있다. 만스닥 시대 열고 11,000포인트 시대를 열고 있다. 굉장히 편안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쪽이 이제 화웨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우리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미국도 피해를 입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그 정도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라고 했는데 타격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죠. 근데 지금 과도하게 하락할 정도로 그런 우리나라 반도체가 큰 기반이 흔들리고 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소간의 조정은 가능성 있지만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밀릴 건 아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게 정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고 정도 하시고요. 요거는 지표 정도로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쪽을 좀 디테일하게 볼게요. 자, 종합지수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어요. 이거는 화웨이나 이런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심리가 투심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한 차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인데 여기서 투심을 안 좋게 만들고 고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불안감을 조성을 하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 좀 과도하게 좀 밀린 감이 있다. 화웨이도 그 정도까지 이슈는 아닌데 SK하이닉스가 망하는 것처럼 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전혀 아니에요. 타격은 입을 수 있지만 일부는 대체가 될 것이고 일부 단기적으로 흔들림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는데 좀 과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종목들이 조금씩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이슈 외에 삼성전자는 롱 포지션을 잡고 있고 하이닉스 쪽은 숏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굳이 너무 엮으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업 쪽에서는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보면은 성장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형주 쪽보다는 IT 투톱보다는 소부장이 좋다라고 꾸준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되고 종합지수는 벌써 2330을 두들기고 있어요. 여기서 21선 딱 회복을 걸쳐놨는데 여기서 한 차례 위쪽으로 뻗어준다라고 하면은 안정화되는 것이고 주가 지수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면 잘못하면 이렇게 한 차례 밀려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 결론은 방향은 위쪽 방향으로 바운딩이 나오는데 바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살짝 꺾였다가 올라갈 것이냐. 꺾이는 것도 이게 큰 꺾임은 아니죠. 근데 불안감을 한번 조성할 수는 있겠죠. 그럼 개인 물량을 조금 걷어내고 받아서 가는 것 아니냐. 요런 모양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좀 밀어내리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 이상 굳이 그렇게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근데 일단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고 지금 400명 넘어도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더 확산될 수는 있겠죠.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코로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이제 격상하는 것도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차례 흔들림이 있어도 나오락제는 다 나온 거예요. 자, 3단계 가면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가 나오죠? 제가 패턴이 있다고 그랬죠. 코로나에 대해서 위험성이 나온다. 흔들림이 한번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 반등 뭘로 나온다?
부양책 얘기 계속 나온다. 지금 이미 나오고 있죠. 부양책 얘기가 나올 거다. 좀 이렇게 긴급 편성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빠르게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요 부양책으로 올라가고 지금 혈장치료제 긴급 승인된 것처럼 백신이나 치료제 이슈가 또 나올 겁니다. 뭐 경제 지표는 안 좋다 혹은 좋다 뭐 얘기 나올 거고 전체적으로 경제는 당연히 코로나가 이렇게 지속되고 3단계가 간다? 그러면은 안 좋아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경제 이제 성장률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타격을 입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부양책으로 단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무마시키고 뭐 그렇게까지 부양책을 계속 내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재정적인 국가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요건 알고만 계시고요. 당장 주가 부양하는 데는 이제 쓸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백신이나 치료제 얘기가 또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들어줄 수 있다. 이 패턴만 잘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3단계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출렁거리면은 그때는 뭐 굉장한 악재니 어쩌니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한 차례 만약에 더 밀어내린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뭐 바로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서 한 차례 밀어내린다라고 하면 이게 악재 나올 게 다 나온 거구나. 그러면 이제 부양책부터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와서 반등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정말 뭐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뭐 진짜 흔들림 없는 거의 뭐 편안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수급 보시면 되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확진자 늘어가는데 외국인들 주식 사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코스닥 주식은 더 많이 사고 있어요. 금액으로 치면 코스피가 많아 보이는데 코스닥 시장은 작으니까 1600억이면 굉장히 많이 매수한 거고 코스피는 사실 2000억이면 그렇게 많이 매수한 건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스피 시장 규모와 이제 매수 규모가 있으니까 코스닥을 좀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흔들림이 없었다. 선물 같은 경우 1700계약 정도는 이거 5분도 안 돼서 뒤바뀌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은 물량을 매수해 놨기 때문에 뭐 4만 계약 이상 매수해 놨고 3월부터 해서 14만 계약이면은 그렇게까지 뭐 우려할 건 아니다. 그리고 롤오버 되는 물량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추정치 정도만 하는 거고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기존에도 몇 번 설명드렸었죠. 롤오버는 추정치다. 그리고 옵션 동향 같은 경우도 콜옵션 매수 상승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2300 후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열어는 났습니다. 근데 오늘 2400 정도까지도 열어는 났어요. 근데 안착되느냐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신은 아직 없는데 뭐 2400 정도까지는 부근까지는 이제 올라가는 거는 열어놓긴 했어요. 아직도 만기일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열어만 놓은 거예요. 이거는 수급은 계속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면은 자 풋옵션 매도는 무슨 뜻이다? 하락하는 포지션을 청산한 거다. 그러니까 내려가지 않는 게 좋은 거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콜옵션 매수는 빠르게 상승해야지 좋은 거다. 그럼 포지션상으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포지션이 좋은 거잖아요. 주식도 매수하고 선물 조금 매도했지만 이거 사실 외국인이 매도했다기보다는 기관이 마감에 땡기면서 외국인이 매도가 잡힌 거예요. 보시면은 선물 시장 같은 경우가 오늘 장 마감 후에 분봉으로 보면은 동시호가에 확 땡겼습니다. 이거 동시호가에 이렇게 확 땡겼죠. 그러면은 누군가 매수를 쭉 끌어올렸다는 건데 마지막에 매수한 거는 기관이에요. 보시면은 마지막에 기관, 이 녹색 기관이 동시호가에 확 끌어올렸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매도한 게 아니고 기관이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개념을 외국인이 매도한 게 아니라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시스도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 베이시스를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 뭐 장을 봐야겠죠. 이게 다시 한번 조정돼서 시초가에 이제 선물이 좀 다운돼서 시작할지 이건 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베이시스를 유지하면은 프로그램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뭐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이 되겠지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종목 동향 보면은 삼성전자가 이제 56,500 아래쪽에 있는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여기 빠르게 올라가 줘야 된다. 여기서 횡보하더라도 뭐 아래 61선도 있고 해서 지지선은 있지만 넘어가 주는 게 시장 상승에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요 개념 보시면 되고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과도하게 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는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 73,000원 요 구간을 흔들기는 나왔는데 바로 회복해주고 오늘까지도 조금 추가 상승이 나왔다. 뭐 큰 상승은 아니죠. 여기서 이제 지지력 테스트 정도 나온 수준이고 66,000원 안 갈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66,000원 가면은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더 늘려도 되는 구간이에요. 신규 매수나 더 늘려도 되는 구간이죠. 묻어놓고 그냥 뭐 1, 2년 뒤에 보시면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73,000원도 그런 구간이고 66,000원은 정말 감사한 구간인데 안 내려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자체는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정도까지 화이 때문에 뭐 기업 반도체 뭐 업황이 뭐 휘청거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으니 참고하시고요. 자, 바이오시밀러 쪽은 꾸준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는 쉬어가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되죠.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해서 쉬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보실 필요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뭐 꾸준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21선, 61선 정배열 유지해주고 21선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주고 있죠. 꼬리 올라와주는 거는 뭐 추세적으로는 뭐 나쁠 게 없다. 그 위에 이제 84만 원 구간 이런 구간을 돌파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도 좋았습니다. 셀트리온이나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제약 뭐 다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30만 원은 잘 지켜주는 모습이에요. 단기적으로 이탈해도 바로 회복하고 이제 21선 올라탔으니까 요거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 31만 원 위에 계속 유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33만 원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은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이제 10만 2천 요 구간을 이제 다시 올라와 주면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11만 원대, 11만 원대를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상승을 엿볼 수 있겠죠. 셀트리온 뭐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11만 원 요 구간을 잠깐 뭐 이탈했다 뭐 회복하면서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 받고 있는데 조금 이탈해도 상관없고 여기서 12만 원 회복하면은 중요한 건 12만 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12만 원을 회복해주면 다시 한번 14만 원 도전하고 14만 원 넘어가면 또 새로운 시세에 볼 수 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쪽은 올해가 제2의 도약기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근데 삼성바이오도 동참을 하고 있다. 작년에 사법 리스크에서 해소되고 기존에 빠져나왔던 물량 들어오고 이제 자회사인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흑자 전환되고 하면서 호재란 호재는 다 갖고 있다. 바이오시밀러는. 그래서 좀 안정적인 걸 원하시는 분들은 바이오 쪽에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본다. 그러면 그냥 시밀러 쪽 보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 좀 안정적이고 편안하다라고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정받을 때 그런 종목은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고 오늘 뭐 5G 관련주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 보였고 조금 짚어보고 갈 만한 거는 이제 양재추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4시간 회담 갖고 2시간 식사하면서 6시간 동안 뭐 어느 정도 담화를 나눴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코로나19 대응 협력이나 고위급 교류나 뭐 이런 당연한 내용들이죠. 이런 거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고 이제 시진핑이 조기 방안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 발표는 했는데 중국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그렇게 뭐 다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세요. 크게 언급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코로나19가 해소되면이라고 조건을 달았는데 언제 해소될지 압니까 이거. 그래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은 큰 종목들은 이제 선상승이 기존에 나왔었죠. 양재측 이제 정치국원이 이제 방한한다고 해서 그래서 좀 중국 소비 관련주는 조금 오늘은 이제 부진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후발주들이 조금 움직였다. 그리고 혈장 치료제 쪽으로 해서 녹십자 그룹주가 기존부터 이제 많이 얘기가 거론이 됐었죠. 그래서 미국 FDA에서 코로나19 혈장 치료가 긴급 승인됐다. 이 긴급 승인을 잘 아셔야 돼요. 그냥 승인하고 일반 승인하고 다른 게 이런 거예요. 완벽하게 이게 치료제다가 아니고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것보다 잠재적으로 혜택 받는 게 더 크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위험보다는 혜택이 더 크다라는 개념이에요. 위험이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을 잘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긴급 승인 같은 경우 나중에 다시 재승인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정도 하시고요. 지금은 워낙 급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녹십자 MS, 뭐 녹십자 랩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혈장 분핵 치료제 쪽으로 해서 이제 임상 이상 뭐 승인도 받았죠. 그래서 완치자의 혈장을 이용해서 이제 뭐 개발 중입니다. 고면역 글로불린 성분 쪽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들고 있어서 녹십자 그룹 좀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필로시스 헬스케어가 요즘에 뭐 과하게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좀 과하게 오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건 당연히 어렵고 이제 거래 정지 당하겠죠. 자, 이게 2018년에 순수 혈장을 분리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이제 초정밀 시스템을 개발했었죠. 그래서 FDA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능성 얘기 나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격 매수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T자 하나 나오고 오늘도 갭상승 나온 다음에 이슈가 있어서 올라는데, 이제 거래 정지 뭐 당연히 뭐 될 것이고, 뭐 만약에 잘못 잡으면은 순식간에 마이너스 30% 뭐 50% 이렇게 나오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고점에서는 매매하는 게 아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종목은 뭐 많죠. 뭐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존부터 뭐 바이오시밀러 쪽에도 항상 말씀드렸는데, 동결건조기 쪽으로 뭐 항상 뭐 얘기가 나오고, 혈액이나 뭐 시약 냉장고 쪽으로, 생명과학 장비 쪽으로는 뭐 탄탄한 기업이지요. 그래서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가 바이오시밀러도 그렇고 코로나 쪽으로도 그렇고 해서 한 번씩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건 뭐 항상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이번에도 횡보 나온 다음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잘 못 올라가고 힘이 조금 딸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니까 참고하시고, 21선이랑 이격이 벌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정이 나와도 이상할 거 없다. 만약에 돌파할 거면 빠르게 돌파해서 한 단계 더 치고 7,000원대를 넘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5,000원 전후나 5,000원 이하 이렇게 밀려도 이상할 게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노팩스 같은 경우도 자, 혈장 분리용 멤브레인 제품 개발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도 뭐 이제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잘 올라왔는데, 조정 이렇게 봤다가 21선 넘어온 건 좋아요. 그럼 이건 간단하게 대응하시죠. 21선 이탈하면은 한 차례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하게 또 너무 좋게만 보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이런 종목을 매매한다면 21선 부근에 이렇게 붙었을 때나 이렇게 매매를 하시고, 뭐 21선 이탈 시에는 한 차례 정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위쪽은 넘어가줘야 되는 6,400원 구간을 넘어가줘야지, 안착을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면은 잘못하면은 고점에서 매수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SMF 같은 경우도 자회사 다이노나가 이제 혈장 치료 관련 코로나 항체, 코로나 차단하는 항체죠. 요 추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게까지 뭐 멋진 모습은 아닙니다.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뭐 1,600원 돌파하는 모습이 못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약한 종목이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몬 같은 경우도 혈장 분리막 연구 개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뭐 얘기가 나오는데, 레몬은 이제 뭐 마스크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때문에 뭐 재택근무 관련주, 온라인 관련주, 마스크 관련 뭐 이런 뭐 소독 관련주 이런 쪽이 뭐 재미가 있죠. 미리 오른 종목들은 이제 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KM제약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덜 올랐으니까 이제 좀 올라온 거고, 뭐 레몬 같은 경우 방금 보여드렸고, 이제 웰크론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먼저 상승을 했죠, 지난주에. 그러다 보니까 상승이 좀 정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선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정바이오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스루 쪽으로 항상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때마다 계속 이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죠.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텔레워크 쪽 이제 원격 근무 쪽으로 해서는 뭐 아시아에서 뭐 넘버 원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본에서도 뭐 최고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는 기업 정도가 되는데, 요거는 13,500원 유지하면 보유하시면 돼요. 요거는 대신 이제 13,500원 이탈하면 한 차례 정리하시고, 이격이 벌어져서 잘못하면은 여기서 쭈룩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13,500원은 유지해줘야 된다. 근데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코로나 수혜를 톡톡하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YBM넷이나 뭐 메가MD 이런 교육 관련 쪽 대장주들도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은 좀 정체되는 모습이죠. 오늘도 좀 약간의 상승은 나왔지만
뭐 메가MD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승이 좀 정체돼요. 기존에 급등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조금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가MD도 5,200원 돌파 못하면 좀 쉬어야 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뭐 6,000원대 조금 볼 수는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이제 좀 주의 종목에도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종목들은 좀 쉴 타이밍은 쉬어야 돼요. 덜 오른 종목들, 후발주들이 좀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에듀나 이런 종목들이 좀 덜 올랐었죠. 한 차례 올라온 척 하다가 좀 잘 못 올랐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이제 뭐 이퓨처라던가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약하게 올랐다가 쉬고 오늘 이제 한 차례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 뭐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순환매로 계속 돈다? 그건 잘 모르겠고, 우선적으로는 선상승한 종목들 쉬어야 되는 구간에 왔고, 이제 못 오른 후발주들이 좀 움직였다. 뭐 애니 눅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세요. 덜 오른 후발주들이 조금 오른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태풍 바비가 이제 온다라고 하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제주도에 먼저 오후에 상륙을 하고, 이제 27일에는 이제 서울도 관통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야 뭐 중간중간에 경로를 이렇게 이탈해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번엔 좀 큰 피해 없이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우리 뭐 최대 장마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좀 피해가 좀 있었는데, 피해가 좀 꽤나 있었는데 수혜로. 그래서 인선 ENT 뭐 기존에 소개해드렸었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요거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저항 구간 맞고 이렇게 쪼르륵 밀려 내려왔고, 그래서 다시 한 차례 돌아와서 9,000원 초반대까지 왔는데, 오늘 뭐 재상승 구간 나왔습니다. 만약에 내일 뭐 1,400원 구간 여기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정고점 부근까지는 한번 볼 수 있고, 대신 1,400원 이탈하면 안 되겠죠. 1,400을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좀 어려울 수는 있겠죠. 근데 이번 이슈로 해가지고 한 차례 정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경농이라던가 조비 같은 종목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북한의 식량 관련주하고 같이 엮일 수 있는데, 이때도 이제 18,500원 말씀드렸었는데 돌파 못하고 결국은 밀렸죠. 21선 살짝 하회한 다음에 오늘 회복을 했습니다. 만약에 21선 위만 유지해주면 요건 21선으로 대응하시면 되고, 유지만 해주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정고점이든 아니면 고점을 좀 낮추는 상황까지 보더라도 뭐 16,000에서 17,000원 사이 정도까지는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요건 상황 봐서 정리하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뭐 제넨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좀 관련 쪽으로 해서 뭐 이슈가 돼가지고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보유자의 영역이고 좀 먼저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보유자의 영역이고 신규 진입은 아니다. 괜히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생각했다가 고점 매수하고 거래 정지당하고 이러면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급등한 종목들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이런 개념이죠. 급등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뒤늦게 쫓아가려고 하면은 괜히 다쳐요. 다들 그래가지고 이 좋은 장에도 이제 손실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보면은 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매매하거나 아니면은 인버스 같은 경우, 인버스 매매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정리하고 저희랑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급등주들 뒤늦게 쫓아가다가 물리거나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만약에 그래도 내가 기준이 있고 해서, 원칙이 있고 해서 난 손절도 잘할 수 있고 해서 매매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리스크 관리를 가격적으로 싸게 매수해서 가격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고점에서 매매할 때는 비중을 낮춰서 5%, 10% 이렇게 조금만 매수하는 거지, 이걸 뭐 50%, 뭐 100% 이렇게 큰 비중으로 들어가면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 잘못하면은 계좌가 크게 박살 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 리스크 관리를 가격으로 하던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가격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던가, 가격으로 리스크 관리가 안 된다. 지금 종목들이 좀 높은 것 같다. 내가 원하는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한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뒤에 보시던가, 한 일주일이든 아니면 한 달 뒤에 보면은 이렇게 내려와 있을 거예요. 그럼 원하는 가격까지 기다리던가, 아니면은 나는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은 비중을 낮추세요. 아주 낮추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종목으로라도 여기서 만약에 손실이 날 경우에 다른 종목으로 복구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테크로서 주식을 재테크해서 계좌가 우상향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종목이 하나는 수익 하나는 손실인데,
손실본 종목은 비중이 10%짜리고 수익본 종목이 비중이 50%짜리예요. 요거는 수익이고 10%짜리는 손실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계좌는 우상향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 계좌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종목 하나하나 당연히 중요하지만 계좌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최종 목표는 내가 1,000만 원으로 투자했는데 1,5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1억을 투자했는데 1억 5천이 되고 2억이 되고 이렇게 계좌를 불려나가는 게 중요한 거지 종목 하나하나에 너무 목매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목 하나하나에 목매니까 물타기를 하고 비중을 너무 크게 확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습관만 안 가지시면 돼요. 그거 내가 안 고쳐진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하시면 저희가 고쳐드리고 도와드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언을 해드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못된 매매만 안 하시면은 종목 한두 개가 좀 부진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도 계좌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 주식은 재테크예요. 재테크니까 너무 도박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인생 한 방 이렇게 노리기보다는 꾸준하게 늘려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좀 시간이 좀 흐르면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해서 재테크해서 성공한 투자자로 해서 이걸로 뭐 집도 살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상가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사업을 하실 수 여러 가지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짧게 보지 마시고 주식을 좀 길게 보세요. 우리가 아파트를 뭐 구매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도 재테크를 하려고 한다고 해도 매일매일 이렇게 시세를 확인하고 하지는 않죠. 주식도 좀 편안하게 보시면 좋아요. 저희는 그렇게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주식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급등한 종목에 불나방처럼 달려들지 말고 좀 편안하게 좋은 종목에 시간을 투자한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는 가격으로 하시던가 비중 관리로 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알람 설정 꼭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종목이나 교육 같은 경우 올려드리면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